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시에 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2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시 용적률은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 상향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만 가구 중 1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10년이며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0년 후에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기 의정부의 7,000가구, 경기 고양대곡의 9,000가구, 의왕 오전 왕곡의 14,000가구 등 3만 가구도 공급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첫 분양 후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후보지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초, 서리풀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 공급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은평구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오영열,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자전거 시민포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폐기하고 자전거 고속도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9월에 폭염이 있고 또 지금 가을인데 벚꽃이 피었습니다. 가깝게는 기후변화가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고요. 또 좀 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 경쟁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것들이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차원이라든가 그런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영열 은평구 의원은 지역 특성상 도로나 자동차를 통제하는 정책이 쉽지 않지만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운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천구와 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기요금 지원과 창틀 교체 외에 보상이나 혜택 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시설 기준을 통과한 안심고시원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고시원은 스프링클러나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주거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 불광이동 주민센터에 스크린 실내파크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실내파크 골프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후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료는 은평구민은 2,000원, 타 지역 주민은 3,000원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7.2% 늘어난 규모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침체일수록 확장 재정이 답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38조 7,081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7.2%, 약 2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인 6.8%보다도 높은 증액률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늘린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 패스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6배 많이 책정됐습니다. AI 등 첨단 신산업 예산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2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억 원 전액을 지역 SOC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북부 대개조를 위한 경기 북부 지역 투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로와 하천 등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630억 원 많은 2,0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포천과 연천, 동두천 등 북부 6개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합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길입니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사 건축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 연결됐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시작한다고요? 네, 인천시가 오는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 청사 건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지난 1985년에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 5곳에 여러 부서 사무실을 분산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해 시는 40년 만에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현 시청 건물 옆 운동장 북동 쪽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1,06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지하 주차장과 청사 바로 앞 6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을 갖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9년 상반기 신청사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존 청사도 리모델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신청사 건립 사업 외에도 인천시가 내년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14조 9,396억 원 규모인데 올해 본 예산인 15조 368억 원 대비 97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아이패스를 비롯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또 여객선을 대중교통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와 인천 뮤지엄 파크 건설 등이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인천 뮤지엄 파크 건설 사업입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는 미추홀구 하객동 573번지 1원 41,17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준공 후 2028년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처리되자 현재 시가 진행하던 용역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낮은 경제성에 따른 사업 규모와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운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다시 마련하라며 부결 처리한 것인데요. 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중투심 심사를 재신청한 뒤 통과되면 멈춘 용역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치매 안심센터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 73억 원 대비 약 30%가량 줄어든 5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치매 예방은 물론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재차 문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부서별로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 해당 정부 부처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의 45%가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석 달간 거래된 전세 3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45.7%인 2,855건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가 66%로 나타났으며 금천구 61%, 도봉구 60%, 양천구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91%로 가장 높았고 이천과 양천, 동두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등을 통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기 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약관을 시정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을 위한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총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공고 절차와 함께 민간의 참여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980년부터 1990년대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2030 인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특히 20, 3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도시가 아닌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부평, 부계와 계산, 연수, 9월, 만수 등 5곳입니다.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며 이 기간에 기본계획안 작성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인 지급이 소득세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보편적 지급 정책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